대장주 박밀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일 팔자서던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매수하며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섰는데요. 기관의 수급도 3거래일째 유입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고민되는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장 대장주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장주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0거래 만이었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40포인트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1940선, 5일선과 21선 회복하며 오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940포인트, 1월달 하방기선을 보였던 구간인 194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지수는 좀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줄 것인가,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인가가 아무튼 시장의 참가자됐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외적인 어떤 변수보다는 기술적인 국내적인 요인들이 가장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급 같은 경우 선물 동향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물 쪽에서 104억가량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중요한 건 선물 쪽에서 6,800계약가량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코스피 주식 쪽 같은 경우는 104억 원이지만은 선물 쪽 같은 경우는 6,800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현물 시장이 현물 쪽, 그러니까 코스피 쪽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현물 매수로 해서 코스피가 반등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은 선물 시장 반등,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매수 6,800계약 매수 같은 게 순수하게 매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떤 매도 청산이라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매수 계약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시장은 네.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을 바닥에 튀긴다고 전제를 하고요. 공을 바닥에 튀게 되면은 강하게 튀기면은 공이 강하게 올라오죠. 근데 이 공이 어느 순간에는 멈췄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쪽 누르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받쳐주는 힘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을 바닥에 튀겨서 공이 다시 내려오는 시점에서 공을 다시 한번 쳐서 위쪽으로 올리듯이 지금 반등을 준 지수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 청산이 아니라 선물 신규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현물 쪽에 어떤 매수가 이루어져야 시장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940포인트에 마감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시장은 마감을 해버렸는데요. 네. 다음 주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미결제 약정까지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미결제 약정 말 그대로 결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일일까요? 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위쪽으로 상승 포지션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 이 계약수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에 현재 시장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800계약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1940포인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1940포인트 과연 돌파할 때 현물 시장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염두를 좀 두시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기일 이후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데 다음 주에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 포지션을 잘 분석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7거래 연속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난 1월 한 후반이었죠. 그때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네. 뭐 오늘 하루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해서 뭐 다시 뭐 시장이 뭐 추락을 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서울 반도체 중심한 LED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침 쪽에 그 서울 반도체 중심으로 한 루멘스라든지 루비마이크로, 우리엔엘 같은 LED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525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다시 한번 힘이 빠지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시장 뭐 외국인과 기관 40억, 104억가량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가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라든지 그리고 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IT 섹터인데 이 IT 부품 섹터가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줄 것인가 그 부분이 네.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섣불리 하락은 코스닥 쪽에서 525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인가 여기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1940 그리고 코스닥은 525포인트 돌파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두 섹터 좀 나눠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섹터 그리고 반도체 OLED 이쪽 섹터가 과연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라든지 기관의 매수 유입되게 되면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525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쪽에서 다시 한번 기관의 매도라든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하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쨌든 모바일 게임 그리고 LED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여줘야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 OLED,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가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 네 개 섹터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익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요 섹터가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이는지 여부 그리고 이 네 개 섹터가 한꺼번에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 특징이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뭐 다음 주 지나게 되면은 이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네. 것은 그날 주도 섹터로서 그 모바일이든지 아니면 반도체든지 나서주게 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는 조금 1940포인트 저항 그리고 코스닥은 525포인트를 그래 좀 돌파를 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는 다음 네. 주를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닥의 추가 상승 여부는 다음 주 모바일과 반도체 쪽에 반등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장주 포트에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렌터카 오늘도 50% 이상의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의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했죠. 18.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LED 업종 개선 기대감에 오늘 3% 올랐는데요.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26% 수익률이고요. 대봉 LS도 4거래일째 오르며 수익률 늘리고 있습니다. 15.8% 기록하며 어제보다 수익률 증가했고요. BIMT가 오늘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1.6%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가 3거래일째 오르며 오늘 1.5% 상승 마감했죠. 오늘 종가가 19,500원, 이로써 목표가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삼일학기와 비아트론도 모두 반등했죠. 어제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각각 1.9%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헬로비전 약 보합을 마감하며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죠. 9.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S맥 반등하며 7.4% 수익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 3% 오르며 수익률 5.2%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있죠. 한솔 홈데코 여전히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4.1% 마이너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동차 부품진 코리아이프티가 오늘 5.8% 강한 양봉이 나오며 어제 마이너스에서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5.5% 수익권 기록하고 있고요. 성원인텍과 리온쿠첸도 오늘 모두 상승하며 어제보다 수익률 늘었습니다. 다음은 신기원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3거래일째 하락하며 4.7%로 어제보다 수익률 줄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이틀째 내리며 2.5%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톡스 한 종목 더 담겨있는데요. 현재 2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6.5% 손실을 보이며 어제보다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I 모기지가 어제와 같은 2.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SFA가 현재 오늘 0.2% 하락하며 수익률 1%로 어제보다는 줄었습니다. 끝으로 김형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호석유가 오늘 2% 가까이 오르며 수익률 1.7%로 늘었고요.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고속철 사업이 무기와 연결된 소식에 52조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10% 급락하며 결국 손절 처리됐습니다. 네, 이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AS를 부탁드릴 텐데요. 정태훈 팀장 포트에는 총 2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SBI 모기지 AS를 부탁드릴 텐데 현재 누적 수익률이 2.8%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니까 이번 한 주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13,000원 부근에서 일단 일시적인 어떤 눌림목 구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13,000원 구간이, 2013년 4월달 이후로 이렇게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고요. 그리고, 10월달 이후에 일단 일시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일시적인 어떤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간과를 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일본 소비세율 인상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조정 구간으로 다시 한번 하락적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만 좀 높이 들어갈게요. 손절가 제가 11,5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12,000원을 손절가 수정을 좀 하면서 좀 사양 조정이 되고 있다. 지금 화면에 11,5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12,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말씀 안 드려도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SFA. 일단 SFA 같은 경우도 좀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반등을 주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네. 좀 만족이 좀 안 되네요. 어제 1% 이건 수익이라 보기도 힘든 수익률인데 일단 요 종목도 공교롭게도 SBI 모기지와 마찬가지 기간 조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시나리오대로 1차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21선을 지지받고 N자형 반등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1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게 되면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 구간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아쉽게도 죄송하게도 리스크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SFA 같은 경우는 손절가 42,500원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42,500원보다 조금만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높여서 43,500원에,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42,500원이 나오고 있는데 43,500원에 1,000원 정도만 손절가 각각 높여서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보다는 둘 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살짝 높여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만 좀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목표가까지 홀딩화돼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항공주이고요.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21선 지지받으며 주가는 2거래일째 올랐는데요. 오늘 종가는 0.5% 오른 5,460원 기록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아시아나 항공 추천하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항공주를 준비를 했는데 왜 뜬금없이 항공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까요? 일단 그 항공주,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물론 유가라든지 환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환율이 강세적으로 강하게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주의 실적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항공주, 사람이든 물건이든 실어 날라야 될 겁니다. 근데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객이라든지, 그리고 화물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의 여객 출국자 수가 계속해서 점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객 쪽보다는 화물 운송 쪽의 수익성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IT 업체들의 공장이라 될까요? 생산 라인이 해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어떤 스마트 기기라든지 IT 기였던 화물 운송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터넷 해외 직접 구매 이 부분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물 운송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터넷 해외 직접 구매라는 부분들이 항공업계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해외 직접 구매하는 어떤 국내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화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단 국내에 발행된 특성 화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서 이 특성 화물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계획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은 해외 직접 구매 물품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7%가량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003만 7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2012년 대비해서 40%가 넘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시장 규모는 한 1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화물 운송 시장 점유율이 한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조 원에서 28%가량 만약에 점유율을 갖고 오게 된다면, 단순 수치상 2,800원의 어떤 실적 개선 요인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좀 눈을 좀 돌려보고 싶은데, 이 호재가 이후에 특성 화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 화물 이런 부분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노선을 축소를 했던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자, 화면에 보시면 초록색 선이 지금 기관의 수급인데요. 자, 작년 8월달 이후에 기관 수급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관들은 작년 8월달부터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의 매집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선인데요. 빨간색 선도 마찬가지로 12월달 말경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갈색 선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과 초록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을 다지게 되면서 향후에 반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 소식만 전해지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크게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좀 준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이번엔 일본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4,800원에서 5,000원 구간에서 작년 4월달 이후에 하반기에서 이제 확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굵은색 선이 241선인데 장기 이평선을 현재 회복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이평선을 회복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장기 이평선은 장기 추세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장기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000원 구간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더 이상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400원에서 5,6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저가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손저가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전에 저항구간으로 작용했었던, 자, 작년 9월달, 작년 10월달 저항이었죠. 요 구간이 5,200원,
네. 손절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같은 게 조금 높습니다. 1차 목표가를 5,800원 설정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수익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은 5,800원 보시고요. 저는 6,400원에 중기 목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정보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정태근 팀장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CU 메디컬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심장 충격기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 야구를 마감하며 0.96% 내린 7,2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CU 메디컬 헬스케어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 급등 예상하시는 건가요? 일단 차트적으로 준비를 했죠. 일단 단기 단기 하루 정도 본 종목이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소개를 하셨듯이 심장 충격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쪽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쪽 매출도 그쪽 진출하게 되면서 그쪽 매출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라든지 일본 쪽 해외 매출 비중이 한 57.3%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보다는 해외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바로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네. 자,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6,000원 부분에서 하반경상 보이면서 지금 추세가 위쪽으로 좀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다시 차트를 확대해서 자, 6,000원 부분에서 하반경상 보이죠. 그리고 단기 평선과 5일선과 21선 동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이제 상승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자, 5일선과 21선이 2월달까지 지지단으로 작용을 하다가 중요한 것은 반등 주고 나서 5일선과 이격을 축소시키고 다시 이 구간에서 5일선이 지지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 5일선과 21선은 단기 평선이 둘 다 단기 평선이 하지만 21선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가 좀 완만하게 전개가 될 수 있지만 5일선이 지지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후에 변동성 위쪽으로 그리고 상승 각도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5일선과 이격 축소 양봉 나오고 제가 보기엔 이게 속임수는 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쪽에서 오늘 종가가 7,250원인데 7,250원 위쪽에 한 7,300원 정도만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 윗꼬리를 잡는 제가 보기 양봉에 좀 출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CU 메디칼을 월요일 하루 정도 보는 단기 공략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 장중에 매수가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수정이 못 되는데 네. 장중에 제시한 제시가는 7,450원에서 7,550원 정도 돼요. 근데 매수가보다 지금 매수가보다 적어도 낮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밴드가 7,450원이기 때문에 네. 7,450원 아래 구간에서만 이제는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률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7,450원에서 7,550원 제시했지만 중요한 것은 7,45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을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어쨌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간적으로 오늘 종가 7,250원 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짧은 이유는 말 그대로 단기 공략주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네. 짧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 불기둥 종목이죠. CU 메디컬 7,450원 이하에서는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2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부여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안전요. 한국전력이요? 예, 예. 예,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썼던 종목인데 확인하셨어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4,000원인데요. 네. 찬지가 오래돼서 1년 됐어요. 아, 1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예, 예. 예, 34,000원이시고 비중은요, 어머니? 지금은 40%요. 40%시고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오늘 종가가 36,850원이니까 그래도 많이 좀 이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도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또 네. 정말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지금 이익이지만 그래도 그 이익을 잘 지키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어머니, 목소리 힘이 많이 없으세요. 아, 여보세요. 예, 예. 크게 할게요. 예. 네. 저 감기 걸리신 줄 알았어요. 건강 네. 조심하시고요.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엄청 아주 24,000원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만큼 견디신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예. 또 이렇게 본전까지 오셨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이제 기쁘게 좀 생각을 하시자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전도 찾았고, 그러면 이제 본전 찾았으니까 조금 이제 수익 욕심 나시죠? 예. 그쵸? 원래 그래요. 항상 이런 표현 드리면 안 되지만, 종목 사갖고 물려버리면 본전만 하나 그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또 본전 오면 또 수익 생각 나게 됐어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거는 뭐 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인지상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수익도 났고, 그럼 이제 어디에 팔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자, 오늘 뭐 한국전력 뉴스에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2017년도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 나오죠. 6년 만에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 나오고요. 예. 예. 자, 결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실적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 한국전력 우봉 차트가 나가는데, 자, 잘 보세요. 예. 자,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간 요 구간에서 공격이 한국전력이 4만원 고점 찍고 꺾여버렸어요. 예. 근데, 예. 예. 잘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1.6조였어요. 예. 자, 그리고 2013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면은 1.5조가 나왔어요. 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자, 2009년, 2010년도 영업이익이 1.6조 나왔는데, 예. 2014년도에 만약에 1.6조가, 2013년도에 1.5조가 나왔는데, 4만원 돌파하는 건 조금 아니죠. 아, 예. 그쵸? 예. 봐봐요. 잘 보세요. 예. 자녀가 있는데, 작년에 16등을 했는데, 올해는 20등 했어요. 근데 용돈을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16등보다 잘해야 용돈을 더 주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이 4만원 돌파하려면 2010년 1.6조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와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2014년도 뭐 실적 잘 나온다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러면 결론 나왔어요. 2010년도 고점이 얼마예요? 4만원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2010년하고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 근처까지는 올라가겠지요. 예. 그러면은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시되 중요한 건 언제부터 준비를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겠지요. 예. 자, 요거는 일단 38,000원 올라타면은 예. 그때 가서 외국인 수급 보시고 외국인이 조금 매도 쪽으로 간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팔 준비를 하세요. 네, 네. 아시겠지요? 자, 네.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 38,000원 돌파를 하면은 그 시점 가서 외국인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외국인이 더 이상 안 사주면은 이제 외국인이 더 이상
그 주가를 안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충분히 뭐 좀 대답이 됐나요? 예. 예, 꼭 수익 내시고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말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네, 사람인 HR. 사람인 HR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한 13,500원. 네, 한 30%. 30%요. 예. 예, 어머니, 이 종목은요,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그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됐어. 한 6, 7개월 된 것 같네. 아, 6, 7개월 정도요? 네. 아, 그러면 혹시 한 14,000원까지 올라갈 때 그때 매도를 예, 못 하신 거네요. 예. 아유,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그게 앞으로 올라갈 그 가능성이나 있는지, 네.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네. 사실 아니면 사람인 완전히 HR은, 네네. 예. 네, 참 일자리 관련주로 시장이 좀 떨어졌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말씀 네. 나눠봐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사람인 HR 예. 13,500원. 앞으로, 좀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가능성인데, 예. 어머님, 근데 제가 조금, 앞에 어머님과 틀리게 조금 제가 아쉬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조금 로또라고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듭니까? 예, 잘 보세요. 사람인 HR 사신 게, 예. 박근혜 정부 들어오시면서 하셨죠? 예. 그쵸? 그러면 어머니께서도, 출하는 그거는 그럼 네.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자, 박근혜 정부 바뀌면서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 실적이라든지 뭐 앞으로 전망이 아니라 예. 정부 정책 테마였고 약간 기대를 하셨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오면서 보자. 작년 3월 때 정권 출범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예. 줬거든요. 예. 근데 테마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소멸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한 번씩 국회 정보위에 들어가면은 이게 한국 정책 예정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예. 봤는데 뭐 일자리보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든 지원책, 예.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재정 지원. 이런 얘기는 많던데 작년에 경찰 공무원 많이 뽑는다는 얘기 나오고 난 이후부터 고용 정책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어머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 넘어오게 되면서 정보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테마가 부각되면은 이게 가겠구나. 그죠? 예. 이렇게 샀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리듯이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테마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 어쨌든 확률은 근데 반반이에요. 반반이기 예. 때문에 일단 13,500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 화면 보시면은 이게 종목이 안 빠지죠. 예. 지금 이게 얼마지? 1,500원에 지금 안 빠지고 계속 받쳐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건 누가 어쨌든 계속 종목 안 빠지고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확 튈 때 있잖아요. 예. 그때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말씀드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11,000원만 1,500원에서 11,000원만 안 깨지면은 일단 예. 가지고 계시다가 기술적으로 확 튀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렇게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손들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 낫습니까? 예, 1,500원이 때문에. 어머니 지금 손실이 조금 13,500원 사갖고 조금 많은데 예. 야,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은 라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1,500원에서 11,000원. 1,500원에서 11,000원. 예. 요거는 일단 계속 지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깨지면은 일단 갖고 계시고요. 만약에 요거까지 깨지면은,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일단은 갖고 계시고요. 네. 예. 예. 자,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답변 네. 잘 참고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328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18,100원 비중이 10%, 보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오늘 종가가 18,950원이니까 그래도 조금이지만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분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한스 바이오메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 네.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적 뭐 임상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뭐 안 빠지고 계속 주가가 좀 버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좀 봐드릴게요. 네. 자, 지금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지금 이건 최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17,000을 돌파하면서 갭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소멸이 되면서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화면 보세요. 보면은 안 빠지고 여기서 17,500원에서 버티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위쪽으로 돌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요 주봉 차트 다시 볼게요. 보면은 자, 주봉 차트를 봐야 되는데 자, 본인이 사신 가격대 있죠. 18,000원 요거만 안 깨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일시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뭐 셀티온 요 정도도 보면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섹터 쪽에 부각이 되면 요거는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차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14,000에서 18,000원 기간 조정 거치고 네.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이 사신 가격이 18,000원만 안 깨지면은 그냥 갖고 네. 가세요.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손절가 18,000원 지켜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산업인데요. 1718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32,000원 비중이 15%, 매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보유하신 지 정말 꽤 되신 것 같거든요. 현대산업은 언제 매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32,000원이면은 예. 한 6,000원 정도 손실이네요. 이것도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인 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종목 보면은 일단 특별한 모멘텀, 뭐 실적 뭐 얘기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모멘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기관들이 네. 수익률 측면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12월달 말경부터 21,000원에서 27,000원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데 누가 이 종목을 땡기냐면은 자, 잘 보세요. 초록색 선. 자, 초록색 선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사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은 요 기간 매수 끊기면은 바로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 주봉 차트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상당히 의뢰를 잘 해주셨어요. 자, 보면은 고점이 어디예요? 자, 2012년 이후부터 28,000원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금 박스권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 접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이 장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기적인 접근이면 이제부터 매도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단기, 장기 나눠서 말씀드려 그랬죠. 만약에 단기 생각하고 손절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8,000에서 한 번 정도 끊었다가 다시 한번 22,000원 아래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자, 2만원 안 깨지고 계속 버티죠. 건설업황이 이제 뭐 해수주 강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네. 연간 실적 보면은 계속해서 하반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3만원 돌파하면은 일단 매도 쪽으로 한번 3만원 돌파 여부 한번 보시고요.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3만원 돌파 보시고 단기 관점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간 수급 보시면서 28,000원에서 조금 준비를 하자. 그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산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TV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NU 네, 8,200원에 20%거든요. 8,200원의 비중이 20%요. 네. 아유, 저희 방송 잘 보신다면서 손실이 좀 많으시네요. 네, 네. 아유, 참 아쉽습니다. 다른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이 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자꾸 요즘 계속 이제 내리는데 보니까 네. 뭐 기관하고 외인도 다 빠졌더라고요. 네네. 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선별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아.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려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손절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SN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기 내려주시고요. 말씀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팀장님 SNU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8,200원이었고요.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7,800원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손실이신데 어떻게 대응해 전화 볼까요? 끊겼나요? 네네. 이분 통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끊겼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어쩔 수가 없고. 자, 이거는 화면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 8,200원에 사셨으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8,2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7,800원, 400원 정도 괜찮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는데, 자, 딴 거, 실적, 업황, 펀더멘탈 다 제껴두고, 자, 잘 보세요. 최근에 기관들 미친 듯이 팔고 있죠. 네. 이 회사가 좋다면은 이 기관들이 미친 듯이 팔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딴 거 다 제껴두고, 자, 제가 또 화면 보세요. 초록색선 기관 수급이라 말씀드렸죠. 네. 2014년 1월달 들어오고 난 뒤부터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이 회사 전망이 밝으면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말이냐? 팔았다가 기관 다시 매수 들어오면 그때 다시 따라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나 솔직히 좀 걱정했는데, 한 11,000원, 11,500원 사갖고 물려나 싶어서 좀 걱정했는데, 8,200원이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회사는 지금 LCD 쪽이거든요. 예. LCD보다는 차라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반도체란지 올리 쪽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매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답변 주셨습니다. SN 일단은 좀 매도해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을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네. 아, 매수가가 좀 높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 네. 정확히 얼마시죠? 72,000원이에요. 72,000원이요. 네, 예, 비중은요? 50%요. 50% 비중도 많으시고요. 네, 아주 오래됐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요, 다른 거는 조금씩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문제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일단 상담도 현대건설 듣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버님? 그런데요, 최근에 한 2, 3일에 요즘 가서는 그래도 현대건설 다른 거 같이 갔는데 다른 걸 플러스하는데 이거는 맨날 마이너스라. 네. 왜 네. 이렇게 현대건설만 유독 주가 흐름이 안 좋은지 그 이유 네.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팀장님, 현대건설 들어왔는데 보유하시는 기간이 꽤 되신 것 같습니다. 72,000원 매수가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겠죠. 네. 지금 다른 업체들 같은 거 최근에 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대우건설 부실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악재가 거의 소멸되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안 올라간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수급인데 수급은 지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잘 보시면은 자, 작년 11달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GS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지금 부실 얘기 많으면서 많이 좀 털어내 나가고 있는 국면성이 놓여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대건설 쪽까지 어떤 부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이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외국인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1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그 해적 건설 수주 다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7만 이전에 사셨으면 지금 매도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어차피 네. 자 7만 2천에 사가지고 지금 5만 6천 원에 매도를 하나 5만 4천 원에 매도하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사시고 난 뒤에 손절을 아까 SNU 그분처럼 빨리 매도 의견을 빨리 진단 안 받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긴 네. 차트 보면은, 자, 주봉 차트 보면, 현대건설이 적어도 5만 5천 원이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보기에는 5만 5천 원만 지켜주면 일단 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잠재적인 불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만 네. 해소가 되면은 조금 괜찮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중남미라든지 수주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중에서 현대건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5만 5천 원만 지켜주면은 네. 일단 매도하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네. 지금은 목표가보다 일단 버텨보자 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손절가는 장기적인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신성통상에 들어왔습니다. 262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신성통상 1147원 비중 10%, 오늘 종가가 좀 5% 급등 나오면서 974원에 마감을 지었거든요. 좀 소형주 위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팀장님, 네. 신성통상 어떻게 해볼까요?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1147원인가요? 네. 1147원이면 어이구 매수하신 다음에 조금 많이 꺾였는데 이게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내용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뭐 지오지아 뭐 이런 의류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게도 기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900원 포에서 쌍바닥 다지고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1000원만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사실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고 난 뒤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손절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자, 네. 잘 보세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나 보세요. 자, 이전에 작년 8월달 이후에 1000원 가격대 지지라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1000원 라인이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단기간 돌파하기 힘들 거거든요. 1000원 돌파하면은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1000원 돌파 안 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손절 네. 라인이 1000원 구간이구나 생각하시고 매도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주 월요일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가 들어왔습니다. 6844님의 종목인데요. 와,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5,220원 비중 10%. 오늘 종가가 9,690원이니까 좀 플러스 이익권에 있으신 분이신데, 향후 대응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원익 IPS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원익 IPS 뭐 실적만 받쳐주면은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자, 요것도 아까 전에 무슨 종목이죠? 갑자기 까먹어버렸네요. 제가 좋은 것 좀 한국전력에서 네. 과거 실적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잖아요. 요거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2010년도 영업이익이 348억 원이에요. 근데, 자, 2010년 348억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348억 원 기록을 한 이후에 현재 주가가 그 이상 못 가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 올해 제가 보기엔 실적 기대감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실적 전망치 보시고요. 네. 요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쪽도 분명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반도체가 좀 흔들다 보니까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일단은 수익이 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보시고, 요거는 11,000원 정도 부분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십시오. 결론, 일단은 수익 실현 한번 해볼까? 여쭤보신다면은 한 번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넌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매도를 다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2014년도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11,000원 돌파 가능성에 한번 무게중심을 둬보겠다. 그러니까 즉 보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1,000원 돌파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보유,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단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봄 개편 맞이에 보다 나은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